ESG 우리 한번 부장님께 여쭤볼게요. 사실 이번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그동안의 ESG 컨셉 이거 상당한 타격을 받은 거 아니냐. 네. 왜냐하면은 에너지 가격이 난리 나니까 네. 다시 석탄 써야 된다. 네. 그리고 그동안에 ESG 관점에서 뭐 전쟁, 뭐 무기 이런 거 담으면 안 된다 이렇게 했다가 네. 다시 최근엔 또 뭐 국방 관련된 주식들도 사고 막 이런단 말이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첫 번째 이거 이 ESG 관점에서 봤을 때 이번 사태로 인해서 친환경 쪽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는 겁니까? 일시적으로 그런 우려들이 실제로 좀 있었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화석연료에 대해서 투자를 줄여야 되는데 갑자기 그쪽에 가격이 오른다는 건 투자자들이 몰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ESG에 특히 신재생 에너지에 우려가 있었는데 그 ESG 재화라든가 신재생 에너지의 우리가 기본적인 사항을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대체제 성격을 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화석연료의 대체제로 저희가 신재생 에너지를 생각하면 그러면 대체제 가격이 인상되면 수요가 증가하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소고기 가격이 오르면 돼지 가격 소비가 증가하는 것처럼 그런 차원에서 저는 좀 더 길게 보면 화석연료 가격의 상승이 이런 신재생 에너지나 ESG 투자에 결코 나쁜 이슈는 아니고 오히려 더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전쟁 나면서 기존의 ESG 관점에서는 투자 하면 안 될 것처럼 여겨졌던 무기, 네. 국방산업 이런 데 네. 투자도 늘고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ESG 담당으로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그래서 뭐 언론들도 이게 ESG 투자냐 네. 무기나 이런 데 투자하는데 네. 그런데 약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뭐 ESG 펀드나 ETF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를 조금씩 늘리는데 이제 방어 체제에 대한 투자예요. 그러니까 공격 무기라든지 그러니까 사람들을 살상하고 하는 무기가 아니라 그래서 방어 체제라든지 국가 안보도 사실은 ESG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ESG가 투자의 범위를 좀 넓혀간다. 그래서 본질이 완전히 달라진 거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건의 변화에 맞춰서 이렇게 진화하는 느낌이 드는데. 근데 뭐냐면 아까도 보면. 저희가 계속 논의한 게 지정학적 위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실리라는 측면이잖아요. 실리에는 이익이 들어갔는데 ESG 투자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크게 어떤 근본적인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한 이익을 추구한다라는 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나서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안보 및 방위산업협회에서 나온 건데 안보는 모든 지속 가능성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이라는 게 ESG의 핵심 그렇죠? 컨셉인데 예. 그러니까 안보는 지속 가능성을 하기 위해서는 안보가 뒷받침돼야 맞습니다. 된다라는 거죠. 기본이 돼야 된다. 예. 그리고 이게 실제로 과거에는 이제 ESG 관련 펀드들에서 이런 국방 기업들을 투자를 안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투자하는 케이스가 실제로 스톡홀름에 있는 금융그룹인 SEB라고 하는 데가 이제 굉장히 규모가 큰 장기 펀드를 운영합니다. 근데 여기가 올해 3월 달에 내부 규정을 개정을 해서 그동안 이제 방위산업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전혀 못했는데 4월부터는 방위산업 관련되는 주식이나 회사채에 투자할 수 있게 규정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유럽에서 지금 수많은 연기금들도 실제로 이제 3, 4월 들어서서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 기존의 ESG 특히 S나 G 관점에서 영향을 줄 그럴 요인들은 없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그동안 ESG 투자가 E에 좀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었는데요. 특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S나 G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그 기업이나 산업이 대응하기 위해서는 환경도 중요하지만 소셜이나 가버넌스가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이제 투자자들이 생각한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투자자분들이 앞으로 기업이나 산업을 보실 때도 S나 G가 잘 돼 있는지도 보실 필요가 있어요. 최근에 뉴스를 보시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 전기차를 만들어서 환경적으로는 굉장히 의미 있는 회사인데 S나 G 부분에서 조금 점수가 그렇죠. 나서 레이팅이 낮아진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밸런스를 조금 잘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거꾸로 그러면 ESG 특히 S나 G 요소가 지정학적 갈등을 더 부추길 그런 상황도 있을까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전쟁을 말고 이제 무역 분쟁으로 좀 쓰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미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중국의 의류
섬유 기업들에서 인권 문제를 들면서 수입 제한을 좀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길게 보면 S나 G가 또 다른 무역의 장벽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S나 G가 잘 돼 있는 회사를 잘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도 좀 하시고 고민도 좀 하시고 그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첨언을 드리면요. 실제로 이제 미국이나 이제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나 중국에 인권이라든가 뭐 기업의 정부의 통제가 강한 기업들에 대해서 사실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신장 위구르 관련돼서 하이크 비전이나 태양광 기업들, 뭐 실제 미국에 있는 상장 기업 전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있죠. 근데 이제 뭐 태양광 쪽은 제가 아니라 이제 앞에 이제 에너지 쪽에서 하시지만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중국 태양광 기업들을 전면적으로 규제를 하는 게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들이 있지만 이게 이제 완전히 흑백으로 나누는 게임은 아닐 수 있고 일부 실리적으로 접근하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과거보다는 이런 부분에 리스크가 있다라는 건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